안녕하세요, 알마니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을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내용도 부족하고 이렇게 빼놓고 얘기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제대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많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영상을 몇 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일단 뭐 똑같아요. 신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요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이거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다 보면은 자꾸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신라와 연관되고 이게 누에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내가 이거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의심하고 검색해서 하면 할수록 계속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계속 길어지는, 계속 다른 거랑 다 연결이 돼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난번 맨 처음에 영상에도 올렸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차이나의 기원은 이제 원래는 신화에서 나왔다는 거, 그런 내용들.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된 거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위키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던 그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차이나, 중국, 이 차이나 영어 스펠링이 CHINA잖아요. 이거를 차이나로 읽는 데는 영어밖에 없어요. 영어. 제가 나중에 이거 영상 올릴 건데 이거를 다른 나라 언어로 다 찾아보면 전부 다 시나 아니면 키타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키타이에 대해서도 또 찾아봤거든요. 근데 키타이는 거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란이 요 나라를 세울 때 거란은 그 지금 중국 땅의 북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키타이라고 불렀다라는 거는 중국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는 어떤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신하라는 거는 중국이 아니라 뭔가 그 북방민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위키에 찾아보면은 신하라는 나라가 제일 처음 언급되는 게 인도의 그 시문 마하바라타라는 데에서 제일 처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스펠링도 CINA 이렇게 신하라고 나오는 거고, 이거를 위키에 차이나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그 대부분 지금 진시황의 중국의 진나라가 어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난번 영상에 얘기했다시피 맞지 않는 이유가, 이 인도의 신문 마하바라타는 기원전 4세기에 쓰여진 책이고요. 진시황의 진나라는 기원전 2세기에 건국한 국가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진시황이 진나라를 찾아보면 이게 뭐 기원전 10세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그 주나라의 제후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나라의 제후국인 진나라가 외국에 알려질 때 비단을 팔면서 이거를 뭐 우리는 진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근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주나라의 제후국이었고 그럼 주나라 사람이라고 하던가 이런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국가를 얘기할 때 다 보시면 뭐 베트남이 있고, 그 베트남은 비엔남을 이제 영어로 하는데 이 비엣이 뭐에서 나온 거냐면 바이족에서 나온 거예요. 바이족은 백족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바이족의 나라라고 해서 비엔남이라고 하는 거고, 타일랜드, 타이인들의 사는 땅 타일랜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잖아요. 한민족의 땅, 한민족의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는 거고, 뭐 프랑스, 독일도 절면이라고 하잖아요. 게르만의 민족, 게르만의 나라, 프랑스도 똑같아요. 프랑키의 나라, 뭐 잉글랜드, 잉글로색슨족의 나라, 다 이런 식으로 부르지 그 나라의 어떤 자기가 국명을 정했다고 해서 그 나라를 부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무슨 아가 붙는 게 있잖아요. 뭐 러시아, 뭐 이탈리아, 뭐 코리아 붙는 게 그 아가 라틴어로 랜드, 어떤 여성성을 가지는 랜드를 의미하기 때문에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루스족의 땅, 고려인의 땅 이런 의미 때문에 시나라고 한다면 시인의 땅인 거예요. 신족, 뭐 진족의 땅이라는 거지. 그 아가 붙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시황이 진나라는 종족으로 따지면
그 진 뭐 신라족도 아니에요. 그 융족이에요. 융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서영이라고 하죠. 예, 융족이에요. 융족. 그럼 융아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진국이에요. 진국. 제가 지난번 바로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진나라 할 때 그 진국이 우리가 12간지를 얘기할 때 뜻하는 그 용자 있잖아요. 그 용 진자. 그 진자가 이 진국이랑 한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진국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진국은 기원전 3세기에 맨 처음에 중국의 사서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기원이 어디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게 기원전 3세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후한서 동의전에 보면 사만 모두가 옛 진국이라고 기록돼 있고 진안의 맹주는 경주 사로국으로 진안이 신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자, 백번 양보에서 진시황의 진나라가 제후국이었던 BC 10세기 전까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멸망한 게 BC 206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하인이나 신라라고 불리는 신하인들 진국이 있었던 거는 기원전 3세기인데 그때 이후로부터 나는 진하인이다. 지금도 차이나를 부르는 이유가 사람들이 난 진하인이다라고 하기 때문이고 나중에 이제 중국을 마지막으로 통일한 왕조 청조 후금의 그 여진족들이 본인들은 신라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신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시황이 진나라는 길게 잡아야 700년이고 신라인들은 2000년 동안 나는 신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 서양에서 얘기하는 신하가 진나라의 진국일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신라의 신라인일 가능성이 더 높겠어요? 그리고 중국에 보면 장건이 비단길을 개척했다고 하는 게 전한시대거든요. 그때가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 사람이 비단길을 개척을 했는데 그러면 진나라가 망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2000년 동안 신하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하인, 본인들을 신라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하, 너 신하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가명이 신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신라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신라가 뭐 많은 지역을 망라했다 그래서 뭐 신라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사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신라가 기원이 어딘지도 잘 신라가 언제 기원했는지도 잘 모르고 이름조차도 보시면 시라, 사라, 사로, 설아볼, 유계, 계림, 개괴 뭐 엄청 많은 이름들이 있고요. 여기서 특이점은 뭐냐면 대부분 시오 리을 발음을 음차한 한문을 쓴다는 거죠. 이 부분이 나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실크로드 있잖아요. 실크로드의 어원이 세레스 뭐 요런 데서 나옵니다. 세레스, 신락 요런 데에서 다 파생됐다고 위키에 나와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강력한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조사하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인데 신라의 이름 중에는 계림이 있어요. 계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계, 개괴, 계림 이렇게 해서 닭이 들어가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 신라의 건국시라에는 닭에 관련된 계룡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4권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신라를 구구탁 예설라라고 불리고 있고 그 의미는 닭을 숭상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름이 이제 계림이라고 나오잖아요. 계림이 그 신라의 국명으로 쓰인 적도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 계림이 이후에 이제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계림 사람이라는 이제 얘기도 있죠. 그 중국 사서에 보면은 지금의 그 계림을 연길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주요 출토지가 야오닝성이랑 중국의 네이멍 자치구, 그 다음에 뭐 치펑시. 제가 아까 전에 그 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닭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 대해서도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벼슬 있잖아요. 닭에는 벼슬 있잖아요. 그 벼슬이랑 예전에 관리들이 뭔가 관직을 가지면 벼슬을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벼슬과도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이래서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렇게 해서 찾으면 나와. 그 근거가 나와요. 진짜 와. 그리고 진짜 제가 무섭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일반인들이 이렇게 조금만 관심 갖고 찾아봐도 어떤 이상 엄청난 고문서가 아니고 그냥 위키에 나와 있는 거, 막 그냥 검색 엔진 찾으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연구할 생각도 안 하는 거고, 뭐 무슨 우리가 광단 사학자 그러는데 사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부해서 전달하는 그냥 뭐 콜디네이터 정도? 그냥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뭐 많이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영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지식 기반 컨텐츠를 하려고 다른 것도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게 또 신라나 뭐 차이나 뭐 실크로드 막 이런 게 계속 파면 팔수록 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이게 좀 난이도가 또 그리고 높고 이래서, 왜냐면 이제 아직 완벽하게 정리된 게 없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이제 그게 중국이라는 주장이 많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이게 참 난이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천천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갑진년이다 보니까, 용이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먼저 시작하게 됐네요. 이렇게 흘러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라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제가 요 신화의 어원 이런 걸 찾아보다가 이 위키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예랑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남쪽에. 그 야랑지대라고 한나라 예전 그 어떤 설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스스로 자기 나라를 크다라고 한다, 이런 사자성어에서 나온 건데, 그 야랑이라는 나라, 영어로 찾아보면 예랑이죠. YELANG인데, 이 나라 사람들이 신하인이라고 했다고 해요. 본인들이 신하에서 온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설명할 때 상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상투라는 거는 그 한서 조선전 고조선 편에 보면은 그 동이족이 이제 상투를 하고 오랑캐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투를 한다, 머리를 이렇게 올린다라는 거는 그 동이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또 연관이 있을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랑이랑 아리랑의 관계.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 책 보고 그분이 올린 영상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 고문원 지도에 보면 신라가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신라 시대의 어떤 별을 관측하거나 아니면 뭐 일식이나 월식 같은 거 관측했던 장소가 대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신라라는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 페르시아 고문원 지도에 의해서. 근데 또 이제 야랑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신라가 한반도에서만 발견된다는 거, 이런 게 그 아리랑의 가사와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찾아보면 난 또 이게 또 무서워. 이러다가 또 근거가 나와. 그럼 도대체 얘네들이 뭘 하는 거야? 얘네들은 뭐 우리나라에 도대체 학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생각도 들 정도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나중에는 찾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중국의 고대 역사 세 나라가 있는데, 주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뭐 유물도 많이 발견되고 기본적으로 있었단 나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설명을 할 때 먼저 이제 주나라부터 설명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이유 때문일까라는 의심도 들어요. 왜냐하면 역사에 하은 주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은나라는 원래는 상나라라고 불려요. 그 원래는 상나라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뭐 웹사이트나 뭐 역사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 보면 상나라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은나라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상나라 자체가 그 동이족이 세운 나라라고 해가지고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의 수도인 은으로 이름을 바꿔서 나라를 폄하해서 부르는 게 은나라란 말이야. 근데 이 은나라에서 나온 갑골 문자, 이 은어 문명에서 나온 갑골 문자가 지금 한자의 가장 초기 문자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에서 나온 문자가 금문이고, 이제 금문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지금 갑골 문자는 거의 만여 개 이상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해독된 게 1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진자도 그렇고 여러 한자들이 갑골문에서부터 해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한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뜻을,
그 찾아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무슨 농기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배틀 짜는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진짜 누에 모양처럼 생기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여기 이제 이거 찾아보다가 갑골문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단체나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중국에서 관리하는 것 같기는 한데, 거기 들어가서 궁금하시면 그 한문을 쳐보고 그 갑골문의 어떤 요런 어떻게 발견이 됐고 뭐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신기한 거 말씀드리면, 그 용자가 두 개잖아요. 그 진나라 얘기할 진국 얘기할 때 떼신자와 그 별진자가 있는데, 이 용자가 갑골문에 안 나온다고 나와요. 갑골문에 용자가 없어.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게 맞을지, 하여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용자가 되게 웃긴 게 뭐 어떻게 돼 있냐면, 부수가 그 매우신자가 돼 있는데, 매우신자는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칼로 노예를 이렇게 막 억압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밑에 뱀이 그려져 있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들은 우리 그 누에를 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진국 신라인들을 노예를 삼아가지고 새로운 용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로 용용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책에는 이게 갑골문에 있다라고 나오기도 하긴 하는데, 약간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와 어떤 그런 상황이 그런 게 많이 좀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좀 의심을 품어서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연구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갑골문자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을 하면, 그 칠복자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칠복자. 우리가 이제 그 누가 상을 당하시면 돌아가시면은 고 누구누구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칠복자의 갑골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 몽둥이로 때리는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친다, 쳐서 때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 누구누구 할 때 옛꽃자에다가 칠복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옛것을 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서 해석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해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부수를 쓴 한자가 그 의미로 해석이 안 되거든. 근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 이 칠복자가요, 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치다라는 의미를 한국어로 풀이하면 뭐 양을 치는 거, 가르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양념을 치는 거, 뿌린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값을 치른다 뭐 이렇게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치다 의미 중에 뭐 뭐뭐 한 것으로 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너 나 이거 빌려줬으니까 나 이거 너 얘한테 갚으면 내가 너한테 갚은 걸로 쳐, 뭐뭐 한 것으로 치다 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담수의 타다에도 나오는데, 치다를 그렇게 하면 해석이 돼요. 한국어를 이용하면 옛사람으로 친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갑골문이나 중국어 이렇게 한자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은데, 더 황당한 거는 이게 지금 간체자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간체자로 바뀌는 게 제가 봤을 땐 동북공정이랑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관련이 많고, 그 저는 진짜 불만인 게, 그 예전에 이명박 때 그 우리 전부 다 중국 지명이나 중국어 이거를 전부 다 중국식 발음으로 바꿔버렸잖아요. 하북을 허베이라고 하고, 호남을 허난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알아? 역사를 뭐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사람들 아예 모르게 하겠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네 번째로 분류했네요. 네 번째가 아니라 이거 아까 신라 얘기할 때 관련된 건데, 그 신라가 있잖아요. 흉노 사람이라는 그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흉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문무왕릉비에 보면 신라 김씨들의 조상은 흉노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 보면은 김일제가 흉노 사람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라 유물에서 발견되는 게 동복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복이 말 안장 뒤에 갖고 다니는 큰 청동 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흉노의 전형적인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흉노의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물인데, 이게 신라 유물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약간 삼천포로 빠지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서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실크로드라는 말의 그 실크의 어원은 뭐 세레스 비단을 만드는 나라, 뭐 실렉, 뭐 신락,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어원이 된 거예요. 세쿰 뭐 이런 데서 어원이 된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라는 여러 가지 국명이 있어요. 뭐 사로, 시로, 뭐 사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오 리을 발음이 음차한 그 국명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게 보면 이제 신하라는 나라가 그 퀸, 진, 첸 이걸로 발음하는 진이랑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신라와 더 발음만 들어도 더 가깝지 않습니까? 신하랑. 그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웬만큼 이제 웬만한 언어들을 다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발음을 제가 다 한번 들어봤어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올릴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신라와 이제 누에치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일본의 민족 문서에는 그 신라의 유달리 뽕나무 재배 수량이 많아 전통적으로 누에치기와 관련이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일본 서기에는 도레인인 하타시를 백제인에서 이주한 진씨라는 기록이 있고, 양잠 기술로 비단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하타시를 진한 신라 사람으로 본 견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신라가 굉장히 비단과 그 양잠, 그다음에 누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진국, 진한의 그 진자도, 그 용을 뜻하는 그 진자도 그 갑골문에 누에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그 합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알아본 게 그 요 누에 양잠 관련돼서 찾아보다가 고곡을 찾았습니다. 고곡이 뭐냐면 그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고곡을 찾았는데,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마한 사람들은 옥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을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신라의 유물 중에는 고곡이 있습니다. 이 고곡은 선사시대 고인돌이나 돌널 무덤에서부터 삼국시대 왕릉 고궁분에까지 아주 많은 양이 출토되고 있다. 이 고곡은 누에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고곡이 누에 모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유물이 발견되는 지역이 그 신라, 그 다음에 그 백제, 그 부분에서 많이 대부분 발견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종종 이 고곡 누에 모양의 머스리에 닭뼈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유물들이 눈에 띄는데, 이는 닭을 신성시하는 신라의 문화가 스며든 걸로 볼 수 있다. 제가 그 태국에 있을 때 그 나중에 저거 이제 또 그 타이족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조사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그 타이족들은 대부분 이제 뱀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만 년 전부터 살던 사람들이 이제 쭉 이어져 온 종족인데, 사람들이 뱀을 섬기는데,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 제가 복희씨 여화씨 내용도 제가 나중에 다룰 건데, 요 설화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이 부분도 강하게 이제 제가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국의 그 뱀 형상이나 이런 걸 보면 머리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왜 뱀에 저런 게 있지? 이렇게 되게 궁금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 고곡을 찾아보면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뭔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닭뼈슬 모양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신라는 닭을 숭배하는 어떤 신성시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고곡이 거의 신라와 백제 부근 유적지 무역군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거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사용했던 부장품이고, 거기에 닭뼈슬 모양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중국보다는 신라 쪽에 훨씬 더 가까운 문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대 신화에서 양잠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기원전 2700년경 누조가 나오죠. 누조는 이제 양잠의 시조라고 불리는데 헌원의 아내로 나옵니다. 고곡의 기원을 누에로 추앙하는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고곡이 누에라는 어떤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죠. 이 고곡이 이제 신라, 백제, 일본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양잠의 발원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찾아보다가 어떤 그 학술지나 그다음에 논문 이런 것도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찾아본 거고. 자, 여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신라가 진국,
그 다음에 진한을 이어 신라로 이어졌다고 했죠. 그다음 신라는 비단이랑 그 다음에 누에 이런 거와 많이 누에치기와 많이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진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진국의 진자, 용을 뜻하는 진자. 근데 이 진자가 때신자, 어느 때를 의미하고 새벽, 아침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누에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되게 궁금해서 양잠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그 양잠에 대해서 누에치기나 양잠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찾아봤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찾아본 어떤 그 일화라던가 아니면 누에치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에를 키우는 반경 1km 안에는 농약, 살충제, 화장품 냄새, 담배 냄새 등 오염이 될 만한 그 무엇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방문자에게 화장품, 담배 냄새가 난다면 아무리 높은 직급의 사람이라도 잠실 출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아무나 들락거리면 이 양잠을 망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실에서 관리를 했다는 것도 어떤 정도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누에를 키우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온도, 습도도 상당히 중요하며 새벽 4시부터 4시에서 5시부터 누에 키우기를 준비하고 밤 12시까지 누에 뽕잎 주기를 계속합니다. 네, 굉장히 막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화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누에가 커갈수록 뽕잎을 많이 먹었고 많이 자라면 뽕잎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주 주어야 하기에 큰 누에가 될수록 엄마는 잠을 설칠 정도로 바빠진다. 이때 누에가 뽕잎을 먹지 않고 조용히 잠잘 때가 엄마도 한숨 돌리는 시간이다. 누에는 넉잠을 자고 나서야 고치를 만드는 섭으로 올라가 고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룻밤에 몇 번을 자다가 깰 때면 누에가 생각난다. 누에가 자고 뽕잎을 먹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4번을 하면 고치를 만든대요. 제가 또 이게 참 컨텐츠 막 방출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아라비아 숫자와 관련해서도 할 거예요. 이게 한자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4라는 숫자가 1, 2, 3은 그냥 짝대기잖아요. 근데 4도 그 갑골 문자에 보면 4가 짝대기 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입구자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누에치기랑 약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것도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이게 약간 사람이 쉴 때 입을 벌리는 뭐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것도 아직 의견이 분분한, 아직 해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자, 누에치기 얘기 계속 할게요. 누에는 한 달 동안 60시간 동안 고치를 만들어냅니다. 누에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이를 먹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먹이를 먹고 2시간 동안 자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한식경은 밥을 먹을 동안이라는 뜻이고 일각은 4분의 1, 즉 15분을 말하는 거고 한시진을 2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시진 할 때 이 진짜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용 표현하는 거, 진국할 때 진한, 신라의 그 진짜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한자예요. 똑같은 한자. 그 네이버 지식백과 같은 데 보면 누에가 사육되기 시작한 연대와 장소는 확실히 밝혀있지 않지만 처음 시작한 곳은 기후가 온난하고 뽕나무가 잘 자라는 아시아 중앙부로 추정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시아 중앙부면은 이게 그 제가 예전에 양잠, 그 다음에 뽕나무의 분포도를 제가 지도로 보여드렸는데 그 위도 40도 이상 넘어가면 그 날씨가 너무 뭐라 그래야 돼, 추워서 그 양잠이 사실은 거의 뭐 힘들다고 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중앙아시아 지역이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스촨성, 그 다음에 지린성 부근에 뽕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발견됐을 거라고 그쪽에서 이제 양을 많이 했겠죠. 근데 스촨성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랑 있던 국가고, 그 다음에 지린성은 그 베이징의 서쪽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주나라의 어떤 관할이었지만 거의 연나라, 제나라의 어떤 그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 고대 신화에 보면은 누조가 맨 처음에 발견을 해가지고 양잠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양샤오 문화, 기원전 5,000년 전에서 10,000년에 시작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얘기한 그 홍산 문명 거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최초의 용도 나옵니다. 최초의 용도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곡 이런 게 발견이 되는데, 그게 그 최초의 용 모습을 보시면
진짜 막 짧고 진짜 누에같이 생겼어요. 자, 요동반도 양사오 지역의 옥을 세계 최초의 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6세기 상나라에서는 옥을 귀족, 부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상나라가 나오죠. 하필이면 동이족의 상나라에서 귀족이 부로 옥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동이족, 그 다음에 신라, 비단, 누에 양장을 하는 그 나라에서.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자, 신라는 누에 측이 양장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죠. 그 고고 유물 출토에서나 아니면 문헌에서나 누에 측이랑 비단이랑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크로드의 어원에 관련해서도 신라랑 오히려 더 가까울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신라가 쓰던 그 신라의 그 기원이었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한, 진국이 쓰는 그 진나라의 그 진자가 갑골 문자에서는 누에로 표시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라랑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진자를 우리는 12간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용을 누에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제가 저번에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용을 누에로 봤을 때 뱀으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서양의 용과 동양의 용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대로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뭔가 빼먹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연 설명이 필요한 나중에 더 검색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누에 양장 얘기를 하면서 새벽 고고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제가 뭐 2시즌, 뭐 1시즌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새벽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밤낮 없이 뽕을 먹는다 그러고 왜냐하면 누이치기를 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나? 뭐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밤낮 없이 계속 잤다가 일어나서 잤다 잠도 제일 선잠 자고 막 그렇게 해야 돼서 그런가? 어떻게 보면 이 잠이라는 것도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할 때 누에랑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거든요. 이게 누에가 용이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문을 만든 동이족의 문화와 이 왕족, 고곡, 누에, 양잠, 한자, 진나라, 신화, 실크로드 이 시작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갑골문자 이런 걸 보는 데 있어서 와 진짜 이게 확 와요. 아 이게 이래서 그런 거야? 이게 이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조금씩 뭔가 느낌이 올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갑골문자 해석 관련 사이트 거기 알려드렸는데 그 거기에 제가 지인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갑골문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황하순이 나와요. 빨간색 수정체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를 영문으로 시나바라고 합니다. 시나바. 시나도 딱 스펠링이 그거예요. C-I-N-A 바 시나바. 어떤 뭐 개, 뭐 이런 돌 이런 의미겠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별신 때 진짜가 그 오히려 그 서양에서 말하는 신화 그리고 신화랑 훨씬 더 가깝다는 또 하나의 증명이 된 거죠.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라 막 억지로 친, 쿤, 찐, 찌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나 그냥 말 그대로 신하네요. 신라 우리는 진국 신라 이렇게 부르니까 그 제가 영상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릴게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편집자만이라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찾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캡처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정리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많이 봐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거나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영상 때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